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국영 강사입니다. 워크북 1분 컷 강의로 찾아오는 것은 오랜만이죠. 지난번에 이제 제3판 AS를 끝내고 나서요. 이번에 이제 워크북도 그대로 이제 지난번과 같이 비슷하게 촬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매회 8문제에서 10문제 정도 촬영을 한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절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매일 업로드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촬영을 해서 매일 업로드 하도록 노력은 하겠지만 제 의무는 아니잖아요. 가끔 여러분들이 이걸 의무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과도한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스트레스 받고 싶지는 않으니까 미리 깔끔하게 얘기해 놓고 가면 좋겠죠. 다음에 세 번째로는 여러분들 뭐가 있냐면은 이거 2차 시험 전까지 촬영 완료하는 거 아닙니다. 촬영 완료하는 거 아닙니다. 왜냐면 이 교재는 1년 쓰는 교재이기 때문에 제가 굳이 2차 시험 전까지 촬영 완료해야 된다는 의무를 느끼지 못하겠어요. 그래서 노력은 한다. 이런 것들을 좀 알려드리면서 이제 매회 8문제에서 10문제 정도 촬영을 시작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이랑 비슷하게 진행을 할 거예요. 문제 1번부터 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우리가 이제 법률에 대한 한편적 해석의 근거로 권력분리 원칙, 왜 입법부가 힘들게 만들어 놓은 법률을 위헌으로 만들 수는 없으니까 함부로. 그다음에 입법자의 존중, 같은 말이죠. 법질서의 통일성, 그래도 헌법이 위이지 않느냐. 그다음에 한번 만들어진 법률은 함부로 없애지 말자, 법적 안정성을 들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실 1분에 한 문제씩 푼다는 느낌으로 가고 싶은데 좀 설명이 필요한 내용들을 설명을 드리면서 가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 맞고요. 그다음 2번. 상속인의 범위에 상속 개시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우리가 상속 재산에 가산되는 이미 재산을 미리 증여받은 거죠. 이 상속을 포기한 자도 이 사람은 상속을 포기했지만 결국 돌아가신 분한테 필요한 만큼 자기의 상속분을 받은 거죠. 그냥 증여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속세를 회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미리 돌아가신 분한테 돈 받고 증여받고 상속을 포기해버리면 남은 상속권자 그리고 멀쩡하게 상속을 승인한 자의 재산권을 침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겠죠. 그 다음에 틀렸다. 2번. 헌법 해석은 헌법이 담고 추구하는 이상과 이념에 따른 역사적, 사회적 요구를 올바르게 수용해서 헌법적 방향을 제시함과 동시에 창조적 기능을 수행해서 국민적 욕구와 의식에 알맞는 실질적 국민주권을 실현하는 것이었다. 틀린 말은 없죠. 4번. 헌법은 국민적 합의에 있어서 제정된 국민생활의 최고 도덕 규범이며 정치 생활의 가치 규범으로서 정치와 사회 질서의 지침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사회에서는 헌법을 규범을 준수하고 권위를 보존한 것을 기본으로 한다. 이런 건 틀린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2번 정도로 여러분들이 잘 체크하시면 되겠네요. 네, 마이크가 잘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네, 좋습니다. 마이크가 잘 나오네요. 그럼 이제 계속 가볼게요. 문제 2번. 합헌적 법률 해석이다.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해석을 할 때 우리가 이제 헌법이 내포하고 있는 특정한 가치를 탐색 확인하고 이를 규범적으로 관찰하는 작업이다. 좋다. 헌법재판소가 행하는 구체적인 규범 통제, 위헌인지 아닌지 심사하고 싶다. 그 법률이 제정될 당시의 규범적 효력이 아니죠. 틀렸네요. 왜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조금 필기해 보겠습니다. 유신헌법에 근거한 유신헌법에 근거한 긴급조치를 그 당시에 헌법으로 기준으로 하면은 당연히 합헌입니다, 여러분들. 그때 당시에는 합헌이었겠죠. 하지만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럼 그 당시에 헌법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현행헌법을 기준으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헌법재판을 하는 당시에 현행헌법을 기준으로 해야지 위헌 결정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그 당시 헌법이 아니라 법률 제정 당시가 아니라 규범적 효력을 가지는 헌법이 아니라 현행헌법을 기준으로 한다. 헌법재판 할 때. 그래서 틀렸고요. 1번이 바로 답이네요. 2번. 관서범법은 일반적인 헌법사항에 해당하는 내용 중에서도 특히 국가 핵심적이고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사항으로서 법률에 의해서 규율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을 내용으로 한다. 맞습니다. 다음 3번. 우리나라와 같은 성문의 경서헌법 체제에서는 우리가 하위 법률로서 개정할 수 없죠. 그래서 반드시 헌법 개정 절차가 필요하다. 4번. 관서범법 규범은 헌법 전에 그에 상반하는 법규범을 첨가함으로써 폐지하게 된다. 지금 서울이 수도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서울이 수도라는 게 관서범법으로 돼 있잖아요. 이거 폐지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예를 들어서 대전이
수도이다 이런 식으로 명문으로 규정을 만들어 넣어버리면 이것은 당연히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만든 지문인데 답은 1번으로 바로 나왔었어요. 문제 3번 보겠습니다. 어떤 법률의 개념이 다의적이고 그 어휘의 테두리 안에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헌법을 최고법규라는 통일적인 법질서 형성을 위해 헌법에 합치된 해석, 즉 합헌적인 해석을 해야 된다. 위헌적인 결과가 될 해석은 배제하면서 합헌적이고 긍정적인 면을 살려야 된다. 맞습니다. 좋습니다. 2번 최근에 이제 경찰 시험에서 나왔던 지문이죠. 헌법 정신에 맞도록 법률의 내용을 해석 보충하거나 정정하는 헌법 합치적 법률 해석 역시 있는 법률을 대상으로 해야 됩니다. 유효한 법률 조항의 의미나 문구를 대상으로 한다. 이미 실효된 법률 조항을 대상으로 해서 억지로 합헌으로 해석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은 있지도 않은 법률 조항이 있는 것처럼 해석돼서 헌법 합치적 법률 해석을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없어진 세금 규정이나 아니면 없어진 처벌 규정으로 있는 것처럼 해석해서 처벌할 수는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3번 무죄 선고를 받으면 좋죠. 이 판례 기억납니까? 무죄 선고를 받으면 좋은데 형식상 무죄 판결뿐만 아니라 공소기각 재판을 받았을 수도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 어떤 경우가 있을 수가 있냐면 이 사람이 무죄 선고를 받으면은 뭐 그동안 밀렸던 못 받았던 기소가 됐기 때문에 못 받았던 봉급이나 연금을 이제 지급받을 수가 있게 되거든요. 좋은 거죠. 근데 이제 이분이 안타깝게도 모든 이제 무죄의 증거 이런 것들이 다 발견이 됐는데 그 선고일 며칠 전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면 무죄 판결이 안 나와요. 공소 기각이 나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는 거의 무죄랑 똑같죠. 그러면은 이분한테 그 돈을 돌려줄 수 있는 혜택을 주는 게 오히려 좋죠. 그래서 내용상 무죄 재판의 경우도 포함이 된다고 해석해야지 합헌적 법률 해석에 해당할 수가 있겠죠. 3번이 틀린 지문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4번 대법원은 우리 함정합헌, 한정위헌 결정이 포함된 것에 대해서 기속력이 가지지 못한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죠. 헌법재판소랑 대법원이랑 입장이 좀 다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4번 입법권자가 법률의 제정으로서 추구하고자 하는 명백한 의지가 있죠. 입법의 목적도 있죠. 이것을 헛되게 하는 내용으로 법률 조항을 무리하게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법 목적에 따라 한계, 쉽게 말하면 인정될 수 있죠. 이렇게 풀면 되겠고요. 법 목적에 따른 한계를 인정하더라도 최종적인 헌법 해석권이 형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입니다. 적당히 우리가 지켜주면서 합헌적 법률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지 법 목적에 따른 한계를 넘어서서 할 수는 없어요. 2번 합헌적 법률 해석은 헌법재판소가 헌법과 법률을 적용 해석함에 있어서 입법자의 입법 취지대로 해석해야 된다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권력분리 원칙의 관점에서 입법자에 대한 존중과 규범 유지의 원칙에 따라서 정당화된다. 모르면 틀리는 지문이죠. 합헌적 법률 해석은 법률을 해석하는 거죠. 헌법을 해석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거 모르면 틀릴 수가 있으니까 잘 챙겨두세요. 3번 법률의 합헌적인 해석은 헌법의 최고 규범성에서 나오는 법질서의 통일성에 바탕을 두고 법률이 헌법에 조화해서 해석될 수 있는 경우에는 위헌으로 판단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으로 권력분립과 입법권을 존중하는 정신의 뿌리를 두고 있다. 1번 문제에서 봤던 내용이랑 비슷하네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럼 4번이 왜 틀렸냐? 합헌적 법률 해석 일반 법원도 하고 헌법재판소도 하죠. 둘 다 합니다. 그래서 틀린 지문.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네요. 적절한 거 골라야 되니까. 문제 5번. 헌법의 해석과 헌법의 적용이 우리 헌법이 지향하고 추구하는 방향에 부합하지 않을 때에는 새로운 적용의 방향 제시와 지도를 해서 정치적 불안과 사회적 혼란을 막는 가치관을 설정해야 되겠죠. 그렇죠. 합헌적 법률 해석은 어떤 법률이 한 가지 해석 방법에 의하면 헌법에 의배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다른 해석 방법에 의하면 헌법에 합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합헌으로 해석해야 된다까지는 이제 맞고, 사법 소극주의가 뭔지 알겠어요? 여러분들 사법부가 막 적극적으로 나서질 않겠다. 웬만하면 살려주겠다. 합헌적 법률 해석이 이제 웬만하면 살려주겠다라는 취지의 기속 해석 기법이죠. 그래서 사법 소극주의 맞다. 합헌적인 한정 축소 해석 한정 합헌이죠. 그 다음에 적용 범위 축소의 한정 위헌 결정 본질적으로 같은 방법이죠. 같은 거를 다르게 표현한 것 뿐이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디귿번 하나가 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실제 문제에서는 더 빨리 풀어야 돼요. 알겠죠? 문제 6번 보겠습니다. 헌법의 개정 파트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데, 우리 헌법은 헌법의 개정이 통상의 법률 개정보다 까다로운 절차 방법을 요구합니다. 근데 그러면 경성헌법이에요. 여러분들 바꾸기 어려운 헌법의 이름이 경성헌법이에요. 연성헌법은 말랑말랑해가지고 바꾸기 쉬워요. 그래서 1번은 기억번은 이제 그 조문이 이론이 틀렸다. 니은번
한미 무역협정은 우호통상 항해 조약의 하나로서 성문헌법을 개정하는 효력이 없죠. 여러분들 조약 만들어봤자 성문헌법을 개정하는 효력이 없어요. 왜냐면 국민투표권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한미 무역협정을 아무리 체결하더라도 국민투표권 침해 가능성 인정될 수 없다. 맞죠? 조금 더 생각해보면 우리가 조약을 체결하고 비준하는 것은 대통령이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조약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 하면은 국회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국민이 조약에 대해서 참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과 국회 선에서 끝나기 때문에 헌법을 개정하는 효력이 없으니까 국민투표권 침해 가능성 인정될 수 없다. 맞고요. 그 다음에 좀 크게 볼까요? 맞고요. 틀리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형 헌법 개정할 수 있죠. 제한 당시죠. 제한 당시. 이게 최근에 이제 경찰 법학 경체가 나왔죠. 그래서 이런 거 틀리면 너무 억울하기 때문에 잘 공부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리을번호 여러분들 제가 푸는 방법 알려드렸죠. 원래 구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오다가 현행헌법 개정 시에 구속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연결되는 판례가 우리가 행정 절차에서의 구속도 헌법 제12조 사항의 적용 범위가 될 수 있다. 이런 논리를 만드는 것인데 금에서 속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금속 이렇게 외우면 된다 그랬어요. 이거 우리 경찰 시험에도 오래 나왔죠. 그래서 알려드린 분들은 다 풀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속금은 말이 안 된다 그랬어. 그래서 맞는 지문이고요. 그 다음에 미음바 헌법을 개정합니다. 주권자인 국민이 보호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가장 강력하게 보호돼야 될 권리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헌법을 만들 수도 있고 개정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만들 수도 있고 개정할 수도 있으면 헌법을 폐지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헌법을 폐지할 수 있는 권리 국민에게 당연히 인정이 되고요. 헌법이 마음에 안 들면 다른 내용의 헌법을 만들어 보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한 거 아닙니까? 이게 다 국민에게 허용되는 권리잖아요. 그래서 와당창창 틀렸다고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것도 올해 경찰 시험에서 나왔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개, 2개, 3개가 되겠습니다. 3번이 답이다. 그 다음에 문제 7번까지 여러분들 한번 풀어볼게요. 다음 문제가 이제 넘어가니까. 문제 7번. 제한된 헌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너무 쉽다. 20일이지. 20일 이상 공고해야 된다. 2번. 국회는 헌법 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인 의결. 여러분들 공고된 날로부터 많이 바꿔서 나오죠. 공고 기간이 경과한 때로부터 이러면 틀리죠. 공고 기간이 만료한 때로부터 이러면 틀리죠. 그렇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2번이 맞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이제 3번, 4번도 읽어보죠. 헌법 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이네. 국민투표에 붙여서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 투표자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 된다. 틀렸고.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아까 우리 위에서 풀었죠. 충격적인 거. 제한 당시 여러분들 제한 당시에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죠. 이렇게 2번 틀리게 될 수가 있다. 그래서 2번이 답입니다. 여러분 헌법 개정 조문은 틀리면 너무 억울하니까 틀리지 마세요. 알겠죠? 이번 회차에서는 7번까지 풀고요. 다음에는 연결해서 계속 풀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